시험스쿨랩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서슴입니다. 자, 11월 22일 적중특강 강의로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제 2020년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죠. 공부 잘 하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 같이 푸시는 이 적중특강 문제는 시험스쿨랩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문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셔서 문제를 먼저 푸시고 난 이후에 해설 강의 느낌으로 강의 봐주시길 바랄게요. 자, 수물문항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수물문항이니까 뭐 한 5분에서 6분 정도 잡으셔서 문제를 다 푸시고 제가 조금 강의를 포인트만 잡아서 이것 때문에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약간 속도감 있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문제 풀고 강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곧 11월 22일 시험을 앞두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먼저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이 문제는 가장 일반적으로 매번 시험 치시러 가실 때마다 만나게 되는 소유격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약간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 본다면 뭐 theirs가 아니라 their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문제 푸시면서 쌤 저 안 그래도 이거 their이라고 생각했는데 their이 없어가지고 theirs 했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어떤 게 중요한 포인트냐? 일단 올라가서 product catalog라는 명사 앞자리니까 소유격 자리는 맞죠. it's는 뭐 그것이라고 해서 소유격으로 쓰이니까 소유격은 하나밖에 없긴 합니다만은 왜 it's냐를 설명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지금 주어 자리 보시면은 prestige gifts라고 해서 s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여기도 대문자 여기도 대문자로 들어갔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회사명에 대문자를 써서 S로 끝나더라도 그것은 회사 이름 자체가 S로 끝나는 회사 이름일 뿐이에요. 고유 명사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해줘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뒤에 이어오는 동사를 보시면 list라고 해서 단수 동사를 써놨죠. 그렇기 때문에 단수라는 포인트가 이어지면서 it's라는 비번으로 정답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주어 자리에 S 들어갔는데 왜 이게 복수가 아니에요? 라고 헷갈려서 틀리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먼저 잡아봤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문제 품사 문제로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it이라는 거 그리고 to라는 거 그리고 선택지 보시면서 바로 정답 가시는 분들은 아마도 가주어와 진주어 사이에 자주 쓰이는 어떤 형용사 표현들을 공부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죠? 자, it is necessary to do 아니면 it is important to do, it is essential to do, it is difficult to do, easy to do, it is possible to do 라고 해서 to 부정사 하는 것이 뭐 필수적이다, 중요하다, 어렵다, 쉽다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구문이 있죠. 여러분들 이런 거는 지금 당장 11월 20일 시험을 앞두고 계신다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필수 정보입니다. 암기해 두시고요. 자, 그게 아니더라도 비동사는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로서 주격 보호 자리에다가 형용사나 명사를 쓸 수 있죠. 자, it이라는 건 가주어고 to 이하가 진주어라는 걸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해석 한번 해보죠. 자, 우리 CEO에 따르면 It will be necessary to hold regular training sessions for the new recruits. 새로운 신입사원분들을 위해서 정기적인 연수를 개최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지금 주어가 이거예요. 트레이닝 세션즈를 개최하는 것. 이게 진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주어죠. 그것은 필수적이다 라고 해석상 형용사가 들어가는 게 또 맞겠습니다. 근데 너무 어렵게 풀지 마시고 이거 외우셔서 빠르게 정답 고르고 3초 만에 넘어가시길 바랄게요. 3번. ABC를 지금 먼저 보시면 동사가 아닌 것 두 개가 먼저 눈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동사인 것 B번과 D번이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택지 보시면서 내가 어떤 문법의 유닛을 건드려야 되느냐를 먼저 예상하실 수 있으시죠? 최소한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선택지 보면서 이거 관계대명사인가? 이게 가정법인가? 이게 비교구문인가? 이런 생각은 들지 않으셨을 겁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준동사 두 개와 그러니까 동사가 아닌 것 두 개와 동사인 것 두 개가 있으니까 이 문제가 동사 문제인지 아닌지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올라가서 보시면 During next week's training session, the HR manager 주어가 나오고 동사 자리입니다.
동사가 될 수 없는 A번과 C번을 먼저 버려주시고 B번, D번 둘 중에 하나 골라주시면 되는데 next라는 게 너무나도 눈에 잘 들어오시죠? 미래 시제로서 B번 정답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동사 문제치고도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편이긴 해요. 정말 간단한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통해서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연습을 좀 하길 바라고요. 동사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항상 동사 자리다라는 걸 파악을 하셨으면 가짜 동사를 소거하셔야 돼요. 가짜 동사는 동사에다가 ing나 to를 붙인 거 이런 거를 동사가 될 수 없는 거라고 하죠. 준동사 먼저 소거를 하시고 수, 일치, 태 그리고 시제 순서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이 문제는 너무 간단하게 next라는 포인트가 바로 들어갔습니다. 자, 미래 시제와 어울리는 것들 뭐 next week, next month 아니면 next year tomorrow, 내일, soon, shortly, 곧이라고 해석되는 것들 단서 보이시면 정답 골라주시고 보통 시제의 단서들은 문장이 뒤쪽에 많이 분포되어져 있으니 그런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 들어가죠. 내가 토익 문제 좀 풀어봤다. 그리고 내가 당장 20일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나 이거 지금 거의 막바지로 한번 체크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자마자 정답 가셨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죠. highly는 토익이 너무 좋아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우리가 항상 교재를 제가 집필을 할 때도 그렇지만 포인트가 이렇게 들어가죠. 일단은 highly랑 잘 쓰이는 걸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좋고 그리고 highly랑 헷갈릴 수 있는 high와 함께 정리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정답 먼저 좀 보여봐 드리고요. 포인트 좀 잡을게요. 우리가 high라고 하면 형용사로 높은이라는 뜻도 있고 부사로 높이라고도 들어가요. high 자체가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구나, 품사가 두 개구나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5월 31일 기출문제에서 뭐 taxi fares are too high라고 해서 택시 요금이 너무 높다라고 그냥 형용사로 쓰인 것도 출제가 됐었죠. 그런데 highly, ly를 붙인 이 부사를 토익이 훨씬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매우, 대단히라고 해석이 되는 친구지 highly라고 해서 높이라고 해석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명히 이 두 단어를 분간을 잘 해두셔야 되고요. be highly recommended, 매우 권장되다가 사실은 토익이 정말 좋아하는 클래식 중에 하나죠. 이거는 사실 너무 많이 나와서 요즘은 조금 밀렸다라고 얘기를 해도 될 정도로 뭐 어떤 것은 highly recommended 진짜 자주 출제됐었던 친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챙겨두시고요. be highly regarded라고 하면은 뭔가 평가되다, 높이 평가되다라는 뜻을 가지는 단어인데요. for, as 그리고 in을 쓰는 거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be highly regarded for 어디에 대해 높이 평가되다. be highly regarded as라고 하면 as 뒤에는 보통 신분명이나 이런 게 들어가죠. 그래서 뭐뭐로써 뭐뭐로 높이 평가되다. be highly regarded in이라고 하면 어떤 분야에서 높이 평가되다라고 해석되고 지금은 그냥 be highly regarded 비동사와 pp 써서 수동태로 마무리됐고요. 일반적인 by를 쓰면서 행위자가 이어진 수동태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highly qualified라고 하면 매우 자격이 있는 이라는 포인트도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5월에 high라는 포인트로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highly 관련돼서 한번 쭉 정리하고 시험장 들어가시죠. 자, 5번 문제 들어갈게요. 이 문제도 여러분 정답 잘 맞추셨나요? 빈칸 앞에 the라고 해서 일단 관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정관사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뒤에 보니까 of라고 해서 전치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관사와 전치사 사이에는 우리가 무슨 사를 쓴다? 명사를 쓰실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택지 A, B, C, D를 보시면서 얘가 지금 명사고 얘도 명사네. 얘 동사입니다. 그러면 A번이랑 D번이랑 둘 중에 하나를 골라주실 건데 내가 알기로는 뭔가 ER로 끝나거나 OR로 끝나거나 뭔가 EE로 끝나거나 IS로 끝나거나 이런 단어들은 주로 사람 명사던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그래서 딱 보자마자 전단지, promotional flyers, 홍보용 전단지에 뭐뭐가 will be carried out 될 것이다. 뭔가 사람은 아닐 것 같아. 혹은 사람이 할 것 같아. 헷갈릴 수 있어요. 제가 이거를 좀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distributor이라고 하면 여러분 물론 유통업자라고 해서 사람 명사로도 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유통업자뿐만 아니라 유통업체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그거를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앞에 조금 서론이 길었어요. 자, 유통업자도 되고 유통업체, 유통회사도 된다라는 거 꼭 기억 좀 해두시고요. distribution은 분배나 배급이나 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장은 해석적으로 봤을 때 이벤트 오르가나이저에 따르면 우리 홍보용 전단지들은 will be carried out, 수행되어질 겁니다. 마크 그린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홍보용 전단지의 뭐가 그냥 유통 자체가 수행되어질 것이다가 가장 적절하죠. 전단지, 그 홍보용 전단지의 유통회사가 마크 그린에 의해서 수행되어질 것이다라고 들어가는 건 해석상 어색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의 정답은 여러분들 D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9월 27일 기출문제에서도 이런 포인트가 출제됐었죠. Producer, Products, Production, Productive라고 해서 프로듀서가 말 그대로 그냥 프로듀서, 제작해주는 제작자라는 뜻도 있지만 제작회사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걸 제가 좀 잡아드리고 싶었어요. 디스트리뷰터도 유통업자, 유통회사가 되고요. 뭐 프로듀서 같은 경우도 제작을 하시는 제작자도 되고 제작회사도 되고요. Supplier, 공급업자도 되고 공급업체도 돼요. Manufacturer도 제조업자도 되고 제조업체도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알려드린 거 distributor, supplier, manufacturer 그리고 producer 이런 것들은 사람 명사로도 쓰일 수 있고 사물 명사로도 쓰일 수 있구나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시험장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딱 보자마자 여러분 관사 들어가 있고 부사 보이고 managers라고 해서 명사 들어가 있죠. 그러면 관부형명의 어순 아니겠습니까? 관부형명 제가 강의에서도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B번과 C번 두 가지가 있어요. 자, appointed는 우리 과거 분사라고 하고요. appointing은 현재 분사라고 하죠. 매니저 분들이 임명되어진 거죠.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임명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임명된 매니저들이라고 해서 appointed B번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부혁명이란 포인트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죠. 자, 7번 문제입니다. 7번도 재밌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시라고 해서 가주어로 시작을 하고 that 이하가 눈에 띄는데 여러분 이 문제 눈치채셨어요? Every department manager 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지금 단수 주어인 거죠. every 다음에 단수 명사를 써야 되고 매니저 뒤에 s도 없기 때문에 단수 명사가 들어간 단수 주어입니다. 그러면 동사도 단수 동사를 써야 되는데 동사 자리 보니까 s가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동사 원형으로 들어가 있어요. 보통 이런 문제 나오면은 정말 질문 많이 와요. 쌤 이거 오타 아니에요? 이거 뭔가 못한 것 같은데요? 잘못된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분명히 주어 자리에 s가 없으면 동사에 s 써야 된다고 했는데요? 막 이렇게 따진단 말이죠. 근데 이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제추 요주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제안이나 추천이나 요구, 주장, 명령의 동사가 들어갔을 때 that을 쓰고 주어 쓰고 should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을 쓴다라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 뿌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당위성이나 이성적 판단의 형용사가 들어갔을 때에도 주어를 쓰고 should 생략하고 동사 원형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should가 생략된 거구나라는 걸 먼저 아셔야 되고요. 그 문법적 포인트를 알고 계신다면 선택지 A, B, C, D 보시면서 하나하나 넣어서 해석하시는 것은 아마 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당위성이나 이성적 판단의 형용사들도 종류가 어느 정도는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인 거죠. particular이라고 하면 뭐 특정한, critical은 비판적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중대한이라는 뜻도 있고요. considerable, 상당한 많은, 그리고 abrupt이라고 하면 갑작스러운이라는 뜻으로 들어가잖아요. 저는 이 구조를 보자마자 바로 critical이라고 들어갑니다. 자, 정리를 좀 하고 정답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It is 다음에 당위성이나 이성적 판단의 형용사. 당위성이라고 하니까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뭐뭐 해야 한다. 당연히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는 걸 표현해요. 그러면 that을 쓰고 주어를 쓰고 should를 생략한다라는 포인트 모르셨던 분들 빠르게 정리해서 암기해서 가시고요. 그 종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important, vital, crucial, critical 전부 다 중요한이란 뜻이고요. necessary 필수적인, essential, advisable, best 그리고 mandatory 의미 모르는 거 있으면 사전도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mandatory라고 하면 의무적인이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딱 들어가게 되면 대를 쓰고 주어 쓰고 should 생략하고 동사 원형 쓴다라는 거 아셔야 되겠고 해석 한번 보죠. It is critical that every department manager submit monthly project plans. 모든 부서장들은 월간 프로젝트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중대하다라고 해석도 아주 적절하게 잘 들어가고 있어요. 됐죠? 자, 그럼 이제 8번 문제 들어가죠.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셨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더라는 관사가 들어갔으니까 명사 써야 된다까지는 오셨나요? surveys랑 survey가 지금 명사로 들어가 있죠.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란 뜻인데 하나는 s가 붙어 있고 다른 하나는 s가 없습니다. 수일치의 문제라는 거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시죠. carried out 보시면서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얘가 만약에 동사면 뒤에 있는 was도 동사기 때문에 동사 두 개면 접속사 필요하죠. 근데 접속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carried out by the marketing team까지가 뒤에서 앞에 있는 이 명사 수식하는 그냥 분사일 뿐이고요. 저 친구 싹 걷어내시고 was라는 게 지금 들어갔습니다. 동사에 s 들어갔으니까 주어 자리에 s가 없어야 되겠죠. 그래요. 정답은 D번 survey라고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수일치 문제인데 이렇게 중간에 큰 거품이 끼어들었을 때 내가 잘 못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리마인드 해주시고요. 9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눈에는 이 문제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제 눈에는 several하고 another은 형용사 쪽이죠. 수량 형용사. 그리고 often하고 already는 부사로 들어가죠. 그래서 제 눈에는 품사 두 개로 먼저 나뉘어집니다. 형용사 쪽으로 갈래? 부사 쪽으로 갈래? 이렇게 먼저 나뉘어지기 때문에 빈칸 자리를 보면서 내가 여기다가 형용사를 쓸 건지 부사를 쓸 건지를 먼저 확인할 거예요. The event planning team considered. 자, 이벤트 플래닝 팀이 고려했습니다. 어떡하자고 뒤를 봤더니 locations라고 해서 이 친구가 목적어 자리에다가 쓴 명사죠. 그럼 명사를 수식하는 누구 자리가 필요한 거다? 그렇죠. 이 자리는 바로 형용사 자리다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 C번이랑 D번 먼저 좀 버려주시고 several의 포인트는 뭐다? 뒤에 복수명사 쓰셔야죠. another은 뒤에다가 단수명사 쓰셔야 됩니다. 자, locations에 s 들어갔으니까 several 정답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죠. 우리가 뭐 each라든지 each, every 그리고 여기 적혀져 있는 another은 뒤에다가 단수명사를 쓰죠. 뭐 several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뭐 many, 뭐 numerous 이런 단어들은 또 뒤에다가 뭐를 쓴다? 복수명사를 쓰죠. 그래서 수량 형용사 부분 내가 좀 약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빠르게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시험장 가시길 바랄게요. often, already 부사라는 거 모르셨던 분들도 이거 나중에 나오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품사 다시 한번 꾹 눌러서 암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0번 이런 게 참 여러분들이 잘 푸셔야 되는 문제예요. 나는 이런 문제가 제일 좋아. 나는 사실 이런 문제만 한 20문제 풀었으면 좋겠어. A번 보시면서 instead 부사예요. instead 다음에 of를 붙이면 전치사입니다. 근데 instead 단독으로 쓰시게 되면 부사예요. while은 부사절 접속사죠. 뭐뭐인 반면에 뭐뭐 하는 동안에. 그리고 however 접속 부사로 쓰여서 그러나 하지만이라고 해석되기도 하고 복합관계 부사로 쓰여서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죠. since는 2020년도에 정답으로 정말 많이 출제됐었던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토익이 원래 좋아해요. 왜? 학생들이 많이 틀리니까요. 자, since는 전치사로도 쓰이고 접속사로도 쓰이는 단어죠. 일단 그게 먼저 정리가 되셔야 되고요. 자, 저는 어떻게 푸느냐. 주어랑 동사 눈에 들어왔고 뒤에도 주어랑 동사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부사 같은 거 갖다 버리고요. 전치사 같은 거 갖다 버리고요. 접속부사 이런 자리에다가 쓰는 거 아니죠. 자, 접속부사 먼저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however이라는 복합관계부사는 뒤에
형용사나 부사를 이끌고 주어 동사 쓰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however도 갖다 버리고 결국에는 B번에 있는 접속사와 D번에 있는 접속사의 해석으로 마무리를 하면 되겠다. 그죠? 올라갈게요. 자, Margaret Webb has been in charge of international accounts. be in charge of라고 하면 무엇을 책임지다. Margaret Webb이라는 사람은 현재 완료를 썼어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국제 international account 계좌를 책임져 왔습니다. She was promoted to sales director. 그녀가 과거에 sales director로 승진되었어요. 자, 그럼 머릿속으로 잘 그려봐요. 이렇게 시간선상이 있을 때 과거에 승진이 된 이래로 지금까지 쭉, 현재까지 쭉 이렇게 책임져 왔다가 맞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시제를 봤을 때도 과거와 현재 완료가 들어가 있고 내용적으로도 아주 적절한 since를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녀가 이렇게 승진된 이래로 지금까지 쭉 이런 international account를 책임져 왔다라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문제를 잘 푸시려면 먼저 뭐 어떤 게 부사고 어떤 게 접속사고 어떤 게 뭐 전치사고 이런 품사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잘 풀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정리 잘 해두도록 합니다. 11번 이런 거 재밌죠. 대시랑 와시랑 도스랑 후즈 딱 봤을 때 약간 얘는 왜 여기 끼워 있어? 얘는 여기 있을 애가 아닌데 하는 단어가 하나 보이긴 하죠. those는 접속사가 아니죠. 접속사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접속사 사이에 약간 위장에서 끼어 들어가 있는 친구일 뿐입니다. 일단 저 친구 굉장히 거슬리고요. 올라가서 the financial consultant emphasized 동사 Financial consultant가 무엇을 강조하다라는 타동사고 여기서부터는 분명히 타동사에 해당하는 우리 목적어 이어져 와야 돼요. 그런데 뒤를 보니까 the plan 주어 would drastically lower 이라고 해서 동사가 또 들어갔죠. 자, 마침표 땅 찍었을 때 주어 동사 두 개씩 들어가면 접속사 필요하고요. 쌤이 맨날 진짜 강의에서 많이 설명하죠. 주어 쓰고 타동사 들어가고 여기가 지금 전부 다 목적어의 자리인데 그 목적어 자리에 새로운 주어 동사 들어갔으면은 여기에다가 쓰는 게 바로 명사절 접속사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that이랑 what이랑 whose는 전부 다 명사절 접속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what이나 whose 같은 경우는 의문 대명사로도 쓰이고 의문 형용사로도 쓰여요. 자, 설명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은 해설 강의고 적중 특강이니까 그냥 할게요. what이랑 whose가 의문 대명사로 들어가게 되면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는데 완전한 문장으로 들어갔으니까 일단 의문 대명사로는 쓰이지 않았고요. 의문 형용사로 쓰인다면 여기에 관사가 들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문 형용사로도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문법적으로도 what이랑 whose를 걷어내실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게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해석도 도움이 될 수 있죠. 자, 이 financial consultant는 the plan would drastically lower expenses. 그 계획이 극적으로 엄청나게 비용을 줄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다. 뭐뭐라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대표적인 명사절 접속사는 바로 that입니다. that. 그래서 A번 정답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런 거 that이라든지 뭐 what이나 whose 같은 거 보이면 이거는 뭐 관계대명사야? 명사절 접속사야? 그것부터 헷갈리시는 분들 계시죠? 잡아야 돼요. 시험장 들어갔을 때 A, B, C, D 이렇게 들어가면 명사절 접속사로도 볼 수 있고 관계대명사에도 대시 있기 때문에 그 둘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만약에 빈칸 앞에 지금처럼 동사가 들어갈 뿐 명사가 없다면 명사절 접속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빈칸 앞에 명사가 딱 들어가요. 그럼 우리가 이런 걸 선행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면 이것은 관계대명사 문제로 인식하시고 차근차근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단계니까 기억하시고요. 12번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 문제 지금 A, B, C, D 보세요. whose, which, about, in 들어갔죠. A번이랑 B번은 접속사 쪽으로 들어가고요. C번이랑 D번은 전치사라고 나뉘어지는 거 눈에 보이시죠? 자, 올라가서 보니까 was라는 동사 눈에 들어오고
has been highly praised라고 해서 동사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한 문장 내에 동사 두 개니까 동사끼리 연결해주는 접속사가 필요하죠. 자, 전치사 같은 거 먼저 좀 날려주시고요. whose랑 which 둘 중에 뭐 고를래라는 문제예요. 이거 관계대명사일까요? 명접일까요? 어떻게 할 수 있다? 앞을 봐. 자, Ben Stokes라고 해서 사람 이름 들어갔어요. 아, 이런 식으로 사람 명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관계대명사 문제로 풀게 되는 거죠. 관계대명사 문제 푸는 것은 두 가지 스텝입니다. 스텝 1, 사람 명사다. 선행사가 사람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스텝 2, 뒤에 있는 어순 확인하실 건데 이거 지금 주어로 쓰인 거예요. 저 친구 동사 아닙니다. 왜? 뒤에 동사 있잖아. 그죠? 아, 그러면서 work가 has been highly praised. 완전한 문장 들어갔습니다. 이거 뭡니까 여러분? 소유격이죠. 주격 관계대명사는 주어가 없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무관사명사로 시작을 하면서 완전한 문장을 가지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바로 whose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소유격 관계대명사로 들어갔을 때 불안하신 분들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앞에 있는 선행사에다가 누구누구의를 붙여서 바로 뒤에 있는 그 명사를 이어서 해석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Ben Stokes라는 사람의 작업은 has been highly praised. 말이 되죠? 이러면 100%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9월 27일, 10월 25일 관계대명사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었거든요. who랑 that 그리고 that이 출제됐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관계대명사가 지금 꾸준히 그래도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는데 who랑 that이 원래 토익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일반적인 관계대명사 정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게 지금 9월달이랑 10월달에 나왔으니까 11월달에는 한 번쯤은 소유격을 낼 때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소유격 포인트 한 번 더 잡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3번입니다. within, if, that, by 라고 들어가 있죠? 자, if랑 that은 접속사, within이랑 by는 전치사로 볼 수 있겠네요. Mr. Hurd hopes that. 자, 이 사람은 대리하를 희망합니다. 목적어 자리에 that이 들어갔고요. 우리 앞에서 정답으로 뽑았던 명사절 접속사죠. The company's relocation. 회사의 이사가 다시 이제 이전하는 게 will be completed. 완료되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올해 말까지. 너무 쉽다. by 들어가 주십시오. By the end of는 정말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이번 주 말까지 by the end of this week 이라고 하시면 되죠. 이번 달 말까지 by the end of this month 그죠? 그래서 올해 말까지라고 했을 때도 by the end of the year 이런 식으로 자주 쓰이는 거니까 by라는 포인트 잡아주시고 자, by랑 많이 헷갈리는 거는 사실 until이죠. by는 항상 일회성이에요. 그냥 뭔가 내일까지 제출해라고 하면은 제출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쓰는 거고 until이라는 것은 연속성이라는 성격을 좀 가지고 있죠. 연속하는 거, 지속하는 거 그런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은 딱 완성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한 번 완성하는 거죠. 완성을 2주 동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by가 또 어울린다라는 점 다시 한번 잡고 넘어갈게요. 14번. 이거 여러분 구조적으로 푸셔야 되는데 구조적으로 잘 푸신 거 맞으세요? The fresh cream and strawberries 신선한 크림과 딸기가 help to make the cheesecake라고 들어가 있죠. help라고 해서 주어 동사 나오고 투부정사가 나왔는데 이 to 살짝 신경 쓰지 마시고요. make라는 것의 원래 대표적인 성격은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라는 겁니다. 자, the cheesecake이 목적어가 될 거고 our 어쩌고 어쩌고가 목적격 보호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일단은 구조적으로 먼저 좀 봐주시고요. dessert라는 게 명사고 앞에 our이라고 해서 소유격 들어갔어요. 그럼 우리 어순이 어떻게 된다? 소, 형, 명 이렇게 되겠죠? 형용사만 찾아서 넣어주시면 끝나는 문제예요. 자, popularizes는 동사, t로 끝나는 거 명사, ly로 끝나는 거 부사, popular 이 친구가 뭐다? 형용사. 그러니까 일단 정답은 D번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봐요. 항상 품사 그 단어가 뭐 명사냐 아니면은 형용사냐 부사냐 이런 품사가
원급이냐, 비교급이냐, 최상급이냐 보다 우선적으로 구분이 되셔야 돼요. 품사만으로도 이거 그냥 이게 최상급이야? 이게 비교급이야? 고민하지 않고 정답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급보다 품사가 우선적이다라는 걸 기억을 해 주시면 저와 함께 이렇게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고요. 제가 그래도 여기서 포인트를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게 2020년도 1월에 나왔었던 기초문제 중에 하나인데 The most popular book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관사와 명사 사이가 형용사 자리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들어간 most popular 정답이다. 굉장히 비슷한 문제가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하나 차이점 봐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원래 형용사의 최상급은 정관사 더를 써야 된다라고 공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형용사의 최상급일 때 정관사 대신에 뭐를 쓸 수도 있다? 소유격 쓸 수도 있습니다. 그거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my best friend라고 하죠. best라는 것도 사실 최상급인데 the best friend라고도 할 수 있지만 my best friend라고도 하죠. 소유격도 이렇게 형용사의 최상급 앞에다가 쓸 수 있구나. 이거 기억해 주시면서 문제 만약에 나오면 잘 맞추고 오십시오. 15번입니다. separate, choose, assess, 그리고 provide. 의미 모르시면 일단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 중에 하나죠. assess라고 하는 C번은 2020년도 9월달 기출 정답으로 출제되기도 했었던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의미 다 기억나십니까? 아, 이거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막상 딱 지목해가지고 separate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좀 대답이 잘 안 나오실 거예요. 정확하게 어휘 구분을 잘 해서 시험장 들어가시길 바라고 우리가 separate이라고 하면은 분리하다. 라는 동사도 되고요. 분리된 이라는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가져가시고 choose는 간단하죠. 선택하다. 그리고 assess는 평가하다. provide는 제공하다 라고 들어가죠. 저는 올라가서 봤을 때 이 단어가 눈에 굉장히 많이 띄고요. The maintenance manager, Mr. Snow 여기까지 주어입니다. 앞에다가 명사 쓰고 콤마 찍고 뒤에 또 명사 나오면 이거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메인테넌스 매니저인 스노우 씨는 이렇게 해석하십시오. will 뭐뭐 할 거야. The recycled materials into 3 bins. 재활용된 materials들을 3개의 쓰레기통에다가 뭐 할 거다? 분리할 거다. 이게 맞겠죠? 정답은 A번 들어가시고요. separate A into B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into를 좀 강조를 했었거든요. A를 B로 분리하다라는 뜻이니까 추가적으로 어휘 관련돼서 하나 외워 들어가십시오. 16번입니다. regularly, potentially, formerly, 그리고 diligently. 의미 아십니까, 여러분? regularly라고 하면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potentially라고 하면 뭐 가능성 있게, 잠재적으로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지금 7번에 보시면 formerly라고 들어가 있어요. 무슨 뜻? 이전에? 이거 헷갈려요, 여러분. 자, 봐봐요. formerly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전에 라는 거고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라는 뜻이에요. 달라요. 정식으로 이거는 이전에. 헷갈리시죠? 그래서 단어는 꼼꼼하게 외우시는 게 정말 생명입니다.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diligently는 부지런히, 뭐 열심히, 꾸준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올라가서 해석을 해서 뭐가 어울릴지를 찾아주실 건데 지금 중요한 게 관사가 들어가 있고 ABCD 전부 다 부사니까 관부 혁명의 어순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해석을 한국어적 해석으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부사는 형용사를 수식하고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한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그 말인즉슨 뭐 규칙적으로 공고를 하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부사가 갑자기 명사를 수식하고 이런 식으로 한국어적 해석을 하면 웬만하면 다 말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surprising이라는 형용사와 어울리는 거 surprising, 놀라운이라는 형용사를 수식할 만한 부사를 찾아주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The president of Eon Computers, 이안 컴퓨터의 회장은 is expected to make 뭔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진대요. 놀라운 공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뭐랑 관련되어서 회사의 미래랑 관련되어서. 자, 그럼 어떻게 놀라운 공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느냐? 규칙적으로 놀라울 수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놀라워요? 규칙적으로 놀라운 게 어떻게 놀라워요? 그죠? 잠재적으로 가능성 있게 어쩌면이라고 해석이 되는 단어거든요. 어쩌면 놀라울 만한
공지를 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가능하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놀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surprising이라는 이 형용사를 수식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가능합니다. 자, formally 정식으로 놀랍다, 공식적으로 놀라운 것과 비공식적으로 놀라운 것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diligently 놀라운 게 어떻게 부지런해. 정답은 B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관부형명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부사가 형용사를 수식하고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기 정답을 고르실 때에는 이 친구를 수식했을 때 해석이 잘 되는지를 찾아내셔야지만 정답 고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17번 When decorating the patient's waiting room when이라는 부사절 접속사 다음에 ing 바로 나오게 되면 분사 구문입니다. 요즘 저한테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분사 구문이죠. 환자님들의 대기실을 장식할 때, 그죠? 우리 환자 대기실을 장식할 때 the doctor sought는 S-E-E-K 찾다, 추구하다, seek라는 단어의 과거 시제로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decorating, 장식을 하는데 그 의사는 뭔가를 찾는다라는 거죠. From 3 different painting companies, 3개의 다른 페인팅 회사로부터 뭐를 요구하고 뭐를 찾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견적서가 필요한 거죠. 정답은 C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request라고 하면 요청, replacement는 교체, 대체, estimate 견적서 추산, 그리고 conclusions는 결론이라는 뜻으로 들어가는데 일단은 waiting room을 decorating, 꾸민다라고 해서 인테리어 한다, 장식한다라는 의미의 decorating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의사가 3개의 다른 페인팅이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3개의 다른 페인팅 회사에다가 거기에서부터 뭔가 얻으려는 것은 더 저렴한 회사, 더 가격에 잘 쳐져 있는 회사를 찾기 위함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decorating이라는 포인트와 3개의 다른 페인팅 회사라는 포인트에서 estimate라는 포인트 정답을 뽑아낼 수 있으셔야 돼요. 어휘 문제에서는 그 지문을 잘 읽어보시면 내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단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단서를 잘 찾아야지만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18번입니다. sturdy 무슨 뜻이에요? study 아니에요. 공부하다 아니에요. 여러분 sturdy 무슨 뜻이다? 모르시면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튼튼한, 견고한 이라는 뜻으로 들어가죠. basic 뭐 기초의, concerned 걱정하는, 염려하는, punctual이라고 하면 시간을 엄수하는 이라고 토익이 정말 좋아하는 대표적인 형용사 중에 하나예요. 자, when beginning an architectural project 건축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when이라는 부사절 접속사 다음에 ing 들어갔으니까 분사 구문이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잡아드리고요. 자, 어떤 건축이랑 관련된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It's common to start with 뭐와 함께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뭐뭐뭐 drawing of the structure 구조의 그 basic drawing이 맞겠죠. 기본적인 drawing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금 계속해서 시작하다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틀이 될 수 있는 기본이라는 뜻을 가지는 우리 B번 정답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 문제는 어휘 문제 중에서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펑철이라는 단어는 토익이 좋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 외워서 시험장 들어가시면 좋겠고요. 19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ocial media advertising has emerged, approved, improved, 그리고 enabled 의미 다 알고 계십니까? Strike Energy Beverages 대문자이기 때문에 회사 이름 고유명사라는 거 알 수 있죠. To almost triple its consumer base라고 해서 투부정사 지금 눈에 들어오고 있네요. 소셜미디어 광고는 Strike Energy Beverages가 거의 고객층을 3배나 늘릴 수 있게 해주었다. 가능하게 해주었다. 이게 가장 적절하겠죠. 소셜미디어 광고가 이 회사로 하여금 투부정사하게 해주었다. 정답은 enabled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immersed라고 하면은 드러나다, 나오다, approved는 찬성하다, 승인하다, 인정하다, improve는 개선하다라는 뜻으로 들어가죠. enable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able이라는 게 뭔가 할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는 단어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en이라고 해서 enable이 붙었어요. 기본적인 뜻은 무엇을 할 수 있게 하다라고 들어가고 enable A to 부정사라고 들어가게 되면 A가 뭐뭐 할 수 있도록 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니까 관용적 표현으로 하나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20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넌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가르쳐 드리는 건데, 넌 대머리 이렇게 외운다고 했었죠. 그래서 너는 대명사. 그러니까 이렇게 남자가 두 명 있는 거예요. 한 명은 아우고 한 명은 형이에요. 그래서 먼저 아우가 형한테 넌 대머리 이렇게 하니까 아니다. 형이 아우한테 넌 대머리라고 하니까 no 형 아니야 형. 그리고 나빠. 진짜 너무 나쁘다. 나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거 진짜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너는 대명사고요. no는 형용사고 낫은 부사예요. 넌 대머리. no 형 나빠. 알겠죠? 이렇게라도 외우시라고 제가 지금 얼굴이 빨개집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간에 이 친구 대명사, 원도 대명사, he도 인칭 대명사, 그리고 it도 대명사, 다 대명사 문제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뭘 받아주는지를 잘 찾아내시면 되겠죠? The information given to us by our supplier, 우리 공급업자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는 was not only informative, 유익할 뿐만 아니라 not only A, but also B겠네요, 그죠? 유익할 뿐만이 아니라 그 정보는 was extremely thorough as well. 또한 매우 세심하고 꼼꼼했다라고 지금 문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받아주는 정보가 the information이라고 해서 그냥 불가산 명사이면서도 그 정보라고 딱 들어가 있으니까 none이나 one이나 he는 안 되겠네요. 그죠? 저것을 정확하게 받아주는 대명사 is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11월 22일 적중특강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문제 다 풀고 나신 다음에 해설특강 느낌으로 보시면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중간중간에 언제 기출 나왔는지 또 어떤 포인트, 추가 포인트도 많이 알려드렸으니까 꼼꼼히 정리하셔서 11월 20일 좋은 결과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11월 말 후기 특강으로 여러분들 바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